네, 안녕하세요. 언어연재 셀레나입니다. 오늘은 그 영어 공부라고 하기까진 그렇지만 그 토익 시험을 제가 앞두고 있어서 그 잠깐 공부하는 모습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은 토요일 저녁이고 내일 아침에 토익 시험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공부를 안 하고 보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매년 아니죠? 토익 유효기간이 2년이니까 2년에 한 번 정도는 보통 시험을 봤던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물론 안 봤을 때도 있는데 이제 2월쯤 항상 시험을 보게 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1, 2월에 좀 춥다 보니까 바깥 활동이 좀 적고 이제 그러다 보면 집에 오래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공부할 시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자격증 준비를 할 때 겨울에 공부를 해서 겨울에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그 다음 해 봄에 이렇게 시험을 보는 일정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이번 달 2월에 그 토익 시험이 이제 만료가 돼서 이제 또 아직 제가 또 취업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서 토익 시험을 한번 더 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문제집을 사서 이제 풀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딱히 시간도 없고 사실 그냥 일정 정도 점수만 좀 넘으면 될 것 같아서 크게 부담을 안 느끼고 시험을 보려고 하고 듣기는 좀 자신이 있는 편이고 거의 만점이 나오는데 제가 문법에 좀 약하다 보니까 항상 독해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점수가 잘 나온 시험은 독해가 점수가 잘 나왔을 때 이제 그 전체적인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이고 그래서 일단 이제 내일 시험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진 않아서 일단 이제 기존에 풀었던 문제집을 좀 복습을 좀 하면서 특히 파트 5 문법 나오는 부분 좀 복습을 하면서 이제 제가 문제를 풀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스스로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트 1, 2, 3, 4 그러니까 리스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의고사 문제집인데 뭐 하나 모의고사 한 회분을 좀 그 스크립트를 쭉 들어보면서 이제 좀 소리가 잘 들리는지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들어야 할지 그리고 이제 문제 풀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서 풀어야 될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좀 빠르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파트 5 먼저 볼 건데 공부를 하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중간에 촬영을 지금 카메라를 켰기 때문에 일단 아까 하다가 중단한 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5번이고 The offices of Milestone Entertainment are walking distance of its production studios. 그래서 그 마일스톤 엔터테인먼트사의 그 사무실에는 그 프로덕션 스튜디오가 워킹 디스턴스가 걸어갈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있다 라는 의미가 되도록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겠고 빈칸이 그 앞에 있어서 보니까 이제 보기로 until, through, during, within 이런 게 있어서 여기는 within 의미상 혹은 문법상 맞는 품사와 그 의미를 가진 단어가 들어가야 정답이 되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문법하고 이제 의미 둘 다를 좀 알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볼 수 있죠. 그래서 답이 within 이고요. 그 다음에 106번은 Students who attend the annual career fair at the university can meet with employers. 어떤 학생들이냐면 이제 그 애니얼 그 연간 어떤 커리어 그런 행사에 참석 그 대학교에서 벌어지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 인플루언서를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고용인들과 만날 수 있다인데 보니까 요 보기로 오리지널, 뮤추얼, 포텐셜, 시츄에이셔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employers가 명사니까 요거를 봐서는 그 A, B, C, D 자체도 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제 근데 단어가 다 다르니까 그러면 이 문장의 문맥에 맞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건 어쨌든 형용사라고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 네 개가 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품사가 그래서 그러면 어떤 그런 employers와 만날 수 있느냐 오리지널, 뮤추얼, 포텐셜, 시츄에이셔널 오리지널도 안 맞고 뮤추얼 안 맞고 포텐셜한 인플루언서와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C, 포텐셜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게 단순히 문법만 따지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상 요거를 해결을 의미를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걸로 몇 가지 좀 틀이 좀 구분이 되더라고요. 112번은 although business attire is required when visiting clients, Flexcom has an dress code at its headquarters. 그 business attire, 어타이가 무슨 뜻이지? 정장이라는 뜻이니까 비즈니스 이 정장이 그 이제 우리가 그 고객들을 만날 때 요구가 되는데 플렉스컴 이 회사 이름이겠죠. 플렉스컴은 어떤 드레스 코드를 갖고 있어요. 그 본사에서. 근데 보니까 has on blank dress code라고 되어 있군요. 드레스 코드 명사를 수식할 만한 형용사가 앞에 오면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보기를 보니까 자, assembled, informal, exterior, ethical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과거에 풀었을 때 틀렸나 봐요. 지금 틀렸는데 자 A는 assembled는 뭔가 조립된 모인 그치. 그리고 B의 informal은 이제 포멀하지 않은 거니까 좀 이렇게 포멀이 약간 정장 같은 이렇게 느낌이라면 인포멀한 거는 좀 이렇게 풀어진 느낌이죠. 그리고 좀 하나로 말하자면 exterior는 외부의 그리고 ethical은 윤리적인. 그래서 답은 사실 인포멀이죠. 왜냐면 그 복장 규정이니까 인포멀한 드레스 코드라는 것은 좀 편한 옷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때는 ethical을 골랐고 인포멀의 뜻을 뭔가 잘 몰랐었나 봐요. 그래서 답이 틀렸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파트 5는 그 직접 문장을 읽어보면서 이 자리에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 그거를 곱씹으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5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까지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챕터 5를 다 받고 파트 5 다 받고 파트 6를 넘어왔습니다. 파트 6도 조금 뭐 파트 5랑 좀 유사하긴 한데 이제 여기는 뭐 단어를 고르는 것도 있고 문맥상 뭐 필요한 문장을 고르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해석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서 한 문제를 보면 자 이제 그 메일 형식의 글이 나와 있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Dear Mr. Han, my business partner and I loved all of the wallpaper samples you sent me. 자 보내주신 샘플이 다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이제 그 블랭크가 하나 있고 therefore 이 다음 문장 therefore 이렇게 나와서 I thought it would be a good idea to ask you to recommend one that will go well with the office layout you designed. 이게 어떤 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냐면 그 당신이 디자인한 이 오피스 그 레이아웃하고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걸 하나 추천을 받고 싶다.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요 앞에 문장과 요 문장 사이에 들어가야 될 문장이 있는데 그게 틀렸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문장이 4개가 있는데 The blue pattern would look good in our office. A. 그다음에 B는 They were also attractive that we had difficulty making a selection. 그다음에 C는 Your store must have mistakenly sent the wrong samples. D. The paint was more expensive than we thought it would be.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답을 제가 A라고 당시에 골랐는데 지금 딱 읽어보니까 알겠어요. 다 B야. 왜냐면 이 샘플을 보내준 게 다 너무 매력적이어서 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 어떤 걸 골라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문맥상 B를 골라야 맞죠.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틀렸기 때문에 보이는 걸 수도 있고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 문제 풀 때 실수를 안 적어도 실수만 안 해도 된다. 뭐 내가 단어 뜻을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제 찍는 영역의 문제고 적어도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You should know that we generally prefer wallpaper with a simple color pattern so that the furniture stand out.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렇게 읽어가면서 해석해가면서 이 자리에 어떤 게 들어가야 맞는지 틀리는지 과거에 틀렸던 문제는 이걸 왜 틀렸지? 이제 싶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복습 겸 내일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챕터 6도 이런 식으로 쭉 공부를 해볼게요. 자, 마지막인 파트 7으로 넘어왔습니다. 파트 7은 이미 이게 문제를 다 풀었던 문제집이라 사실 다시 풀 수는 없고 제가 문제를 푸는 요령 이런
이럴 것까지는 없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파트 7은 지문이 있고 문제가 뭐 짧으면은 2개, 보통 한 3-4개씩은 밑에 이제 그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올라가서 이제 지문을 읽다가 아까 읽은 문제에서 나온 답이 나오면 좀 바로바로 체크를 하려고 하는 편이고, 팁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제에다가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뭐 이제 문제마다 뭐 what이면 what 혹은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정확히 뭔지, 아니면 여기는 뭐 not stated, 그러니까 뭔가 명시되지 않은 것,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있을 거잖아요. 뭐 무엇인지, 뭐 어디를 갔는지, 몇 시인지, 몇 명인지, 뭐 어떤 거에 대한 이유인지 뭔가를 물어볼 텐데, 거기서 좀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읽으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동그라미나 뭐 네모 표시라던가 딱 그 키워드만 체크를 좀 해놓으면 조금 더 문제 풀 때 그게 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파트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파트 5, 6, 7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실 파트 7이 문제가 많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독해 문제를 받으면 일단 파트 7부터 빨리 풉니다. 얘부터 먼저 싹 풀고, 사실 파트 5나 6는 뭐 지문이 많이 길지 않고, 뭐 파트 또 5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문장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시간이 좀 없어도 좀 덜 쫓기는 느낌이 드는데, 앞에 파트 5, 6부터 풀다가 7을 넘어가면 너무 시간이 쫓기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저의 뭐 노하우, 저의 팁, 제가 쓰는 방법은 파트 7부터, 긴 파트 7부터 얼른 풀고, 그리고 파트 5, 6을 풀고, 그리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이제 아까 뭐 파트 7 풀 때 조금 체크하던 약간 이상한데 했던 문제들을 다시 읽어보면 이게 또 이거 체크 잘못했다 이런 것들이 가끔 발견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아까는 사실 처음 한 번 읽는 거 너무 급하게 읽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파트, 이렇게 독해 파트를 공부를 해봤습니다.